저 나그네가 드디어 메가마인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메인 영상 3편과 쇼츠 여러 편으로 다룬 캐릭터이지만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라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네요. 요즘같이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캐릭터라 생각해서 더 눈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메가마인드가 만들어낸 사기적인 발명품 재평가입니다. 영화에서 메가마인드는 기상천외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기술들은 현재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노벨상 정도는 우습게 딸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기술이 얼마나 사기적인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천재 메가마인드를 무시한 메트로시티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영화 메가마인드의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가벼운 발명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후반 메가마인드가 메트로맨으로 변신했을 때 사용한 제트팩과 절삭기입니다. 일단 제트팩은 SF 영화에서 틈만 나면 나오는 기술이지만 현실에선 아직 갈 길이 먼 기술인데요. 사람을 띄울 정도의 출력을 냄과 동시에 등에 맬 정도로 작은 크기로 만드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가마인드 입장에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기술인데요. 본인 크기에 맞게 경량화한 건 기본이고 진짜 메트로맨이 나타난 줄 알고 도망치던 타이탄을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도 빠르게 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현실에 존재했다면 사람이 타고 나는 건 기본이고 각종 전투기, 비행기, 드론 등에도 폭넓게 사용될 혁신적인 기술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제트팩과 함께 사용한 오른팔의 절삭기, 팔에 끼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지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버스를 단숨에 자를 정도로 위력이 무시무시합니다. 무기로도 사용 가능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겠죠. 두 번째 발명품은 잠깐 등장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입니다. 역시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아직은 먼 기술력이죠. 이건 역시 메가마인드의 기본적인 기술력으로 보이는데요. 메가마인드는 이 기술을 오토바이에 적용했지만 좀 더 연구해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하다면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온 이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력인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진 맛보기였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발명품들은 더 사기적인데요. 세 번째 발명품은 타이탄과 맞짱 뜰 때 사용한 이 거대 로봇입니다. 그냥 편하게 타이탄 버스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옆 동네 마블의 헐크 버스터와 동급, 아니 그 이상이라 볼 수 있는 막강한 무기인데요. 타이탄 버스터는 슈퍼맨급의 능력을 지닌 타이탄을 잡기 위해 만들어져서 엄청난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선 자기가 좋아한 록산을 메가마인드가 뺏었다고 생각한 타이탄이 제대로 빡쳐서 진심으로 공격하는데도 메가마인드는 웃으면서 타이탄을 여러 번 날려버리고 대등하게 싸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로봇은 비행도 가능하고 타이탄에 의해 높은 곳에서 건물을 뚫고 떨어졌음에도 탑승자인 메가마인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내구성과 안정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작 방법도 탑승자의 모션을 인식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메가마인드가 놀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타이탄을 잡고자 했다면 진짜로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한다면 웬만한 중장비 분야에 고루 쓰이는 획기적인 기술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사기적인 발명품은 이 투명 자동차입니다. 이 역시 우리 인류가 상상으로만 꿈꾸고 있는 기술이죠.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투명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 메가마인드급의 깔끔한 투명한 기술은 멀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메가마인드는 이미 이 기술을 만들어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메가마인드의 투명한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자리에서 매우 먼 곳까지 내다보는 시력을 가진 타이탄이 메가마인드가 차로 들어가자 눈앞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메가마인드가 착해서 다행이지 만약 얘가 진짜 악당이었다면 이를 이용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다녔을지 무서워지네요.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아마도 군용 무기의 위장용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친 발명품은 영화 내내 나왔지만 사기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미니온의 이 고릴라 모양 슈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구가 아닌 정말 외계에서나 가능한 기술력이 나오는데요. 이 슈트는 작은 물고기인 미니온을 메가마인드의 훌륭한 조수로 만들어준 사기적인 도구입니다. 이 슈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조작 방식으로 잘 보면 손이 없는 물고기 미니온은 버튼이나 레버 조작 하나 없이 오직 생각으로만 슈트를 조정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기술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아시겠죠? 이건 옆 동네 마블만 봐도 2004년 스파이더맨2에서 닥터 옥토퍼스는 생각만으로 조정 가능한 기계팔을 위해 본인 척수에 직접 바늘을 꽂는 보기만 해도 아픈 과정이 필요했고요. 토니 스타크의 나노슈트나 와칸다의 기술력 정도는 들어가 줘야 가능한 고차원적 영역이었습니다. 아마 메가마인드가 DC나 마블의 캐릭터였다면 악당이든 영웅이든 상위권을 찍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술이 실존한다면 어디에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야는 인공신체입니다. 현재로선 버키의 왼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의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니온의 슈트에 사용된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런 내 손과 같은 의수나 의족, 더 나아가 전신마비 환자에게 인공신체를 주는 꿈의 영역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니 영화에선 제일 조용히 지나갔지만 현실로 보면 가장 미래적이고 사기적인 기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번째 사기 발명품은 찌질한 활을 메트로맨급 초능력자로 만들어준 메트로맨 혈청입니다. 물론 이게 혈청처럼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블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혈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의상 혈청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아무튼 메가마인드가 만든 혈청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최고와 최악을 오갈 수 있는 진짜 사기템인데요. 일단 마블에는 인간의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강화시키는 혈청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캡틴이나 레드 가디언 같은 탈인간급 신체를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마블의 슈퍼맨이라 할 수 있는 센트리를 만든 사기적인 혈청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메가마인드는 이미 히어로 세계관에서도 사기라 분류되는 혈청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 만들어내는 방법도 마블 세계관의 천재들을 범부로 만들 방법인데요. 무려 메트로맨의 망토에 남은 비듬에서 그의 유전자를 뽑아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토니 스타크도 오열하겠다. 아마 메가마인드가 DC 세계관에 있었다면 슈퍼맨의 DNA를 찾아내 슈퍼맨 혈청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화에선 비록 인성 터진 할에게 혈청이 같지만 만약 메가마인드가 진정한 영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스티브 로저스나 피터 파커 같은 선한 사람을 찾아가 혈청을 줬다면 정말 이성적인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현실은 모르겠으나 영화 속 세계관에선 밸런스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기템인 메트로맨 혈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7번째 발명품, 메가마인드의 훌륭한 반려로봇 브레인봇입니다. 브레인봇은 작중에서 메가마인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비행형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잡목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얘네들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간단하게 명령하면 바로 수행이 가능하고요. 작은 크기이지만 영화 후반 무너지는 타워의 윗부분을 여러 대의 브레인봇이 잡고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정도로 힘이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비행도 가능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데요. 영화 마지막 타이탄 때문에 폐허가 된 도시를 이 수많은 브레인봇들이 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현실에 존재한다면 건축은 기본이고 인간이 다루기엔 위험한 방사능이나 폭발물 또는 고층 빌딩에서의 작업 등을 대신할 훌륭한 노동력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 이 장면에서 경찰들이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사기템은 메가마인드의 오프닝을 장식한 이 변신시계입니다. 메가마인드의 도구 중에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물건 중 하나인데요. 이 도구의 사기성은 일단 사용 방법에서 알 수 있는데 그냥 변신하고자 하는 대상을 스캔하고 다이얼만 돌리면 끝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죠. 심지어 영화 후반에 메가마인드가 메트로맨으로 변신한 걸 보면 변하고자 하는 대상의 키와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로든 변신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도 가능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착용자의 모습을 변신시켜서 적에게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이 도구가 사기적인 또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서도 남의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장을 밥 먹듯이 한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에서는 이런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했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장하고자 하는 대상의 얼굴을 전 방향에서 스캔하고 또 기계로 제작하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제작 시간 때문에 아슬아슬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들에게 메가마인드의 시계가 있었다면 말 그대로 딸깍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남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건 마블 세계관에선 초능력으로 분류됩니다. 마블 세계관에서는 엑스맨의 미스틱과 외계 종족 스크럴이 대표적인 변신 능력자인데요. 물론 이들의 초능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메가마인드의 이 시계만 있으면 일반 시민도 쉽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신 시계는 윈터 솔저와 블랙 위도우 영화에 등장한 위장 마스크의 상위 호환이죠. 그래도 단점을 뽑자면 원래 착용자의 눈 색깔과 의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도구 역시 만약에 메가마인드가 진짜 나쁜 놈이어서 악용했다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왔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변신해서 깽판을 쳤다면 끔찍하죠. 자, 그럼 이제 메가마인드의 마지막 사기적인 발명품 탈수총을 소개합니다. 이 도구는 제가 다른 건 다 없더라도 꼭 현실에 존재했으면 하는 최고의 발명품인데요. 물체의 수분을 모두 없애서 작은 큐브의 형태로 바꾸고 다시 물을 부으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라고 메가마인드는 설명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정말 사기적인 외계 기술인 건 분명하고요.
제가 이 기술을 영상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엄청난 범용성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일단 이 탈수총, 아니 탈수 능력은 대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맞은 대상을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큐브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수분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쇳덩이나 쓰레기들도 기술 적용이 가능하죠. 이를 이용해 메가마인드는 쓰레기로 가득 찬 도시를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기술의 최대 사기적인 부분이죠. 알다시피 전 세계는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약 4톤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아서 쓰레기 매립지를 마련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와 인구가 있는 미국의 다른 나라까지 본다면 이건 지구적인 문제가 확실하죠. 하지만 메가마인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모아 최대한 압축하고 영화처럼 광선을 써서 작게 만든 다음에 물이 닿지 않는 창고나 처리장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땅덩어리 넓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현실에 존재한다면 정말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인 겁니다. 그리고 이 탈수 광선의 사기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광선의 사기적인 부분은 생물한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영화를 보면 미니언과 당사자인 메가마인드, 그리고 큐브로 변한 지 몇 주는 지났다가 돌아온 버나드까지 이 탈수 광선은 생물에게 사용해도 무해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이 기술을 범인 제압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사용하는 테이저건보다도 더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 가능할 뿐더러 큐브가 되어버린 범인을 손으로 옮겨서 감옥 같은 안전한 장소에 놓고 되돌리면 호송도, 구속도 지금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옥을 지을 필요도 없이 그냥 큐브 상태로 범죄자들을 보관한다면 감옥을 지을 비용과 감옥을 지킬 인력까지 아낄 수 있는 엄청난 이득이 발생할 겁니다. 정말 어느 쪽으로 활용해도 막대한 이득인 메가마인드 최고의 사기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탈수총의 다른 활용 방법이 생각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가마인드가 제작한 수많은 사기적인 발명품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과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의 혁신적인 도구들만이 가득하죠? 진짜 이런 발명품들을 만든 천재 메가마인드를 무시하고 차별해서 그를 적으로 돌린 메트로시티 사람들의 멍청함에 한숨이 나옵니다. 만약 메가마인드가 차별 안 받고 평범하게 자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엄청난 기술력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었을 테고 영화 속의 미국은 거의 100년은 앞선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놈의 가짜는 차별과 무시가 이 모든 걸 날려버렸죠. 여러분,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무심코 저지른 차별과 무시는 주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 주변의 사람들을 외모, 출신 등의 선천적인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며 그리고 메가마인드 같은 새로운 영화의 탄생을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